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 월간조선의 조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여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석탄 일반입 의혹. 이 사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만 3천 톤의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 유통시킨 사건인데요. 총 5명이 관여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주범은 자유로 풀려나 있고 종범들만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해괴한 상태죠. 조 기자, 이 사건을 한번 요약을 해보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북한산 석탄이 2017년 한 중순부터 네. 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국내로 이제 반입이 됐는데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국내로 반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A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네. 남성.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 네. 김 씨. 네. 그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그 선적을 그 알선해줬던 네. B 씨가 있고 네.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한 2명이 더 있긴 한데 네. 일단 이 3명이 지금 주범인데 제일 중요한 주범은 A 씨라고 보여지는데 네. 기록상으로는요. 네. 제가 지금 입수한 수사 기록에 의하면 보여지는데 그 김 씨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슨 뭘 위반한 혐의입니까? 이게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선 이 구속된 김 씨, 네. 중앙대 노원논문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에 러시아 고리키 세계문학연구소에서 논문학 박사를 받았다는데 네. 문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석탄을 하고는 무슨 연관입니까? 이게 아마 그 중간에서 이 오빠하고 같이 이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 오빠가 이제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아마 제가 추측컨대 이 네. 오빠가 네가 러시아어가 되니까 네. 이 석탄을 수입을 하면은 네. 우리가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러시아산 석탄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양질의 석탄으로 그렇군요.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A 씨는 어떤 인간입니까? A 씨는 이제 서울 중동고하고 경희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경희대. 예. 아, 그러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 또 문정숙 여사의 동문이네요. 네. 한번 계속해 보시죠. 근데 이제 이 A 씨가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뭐 식품 중개업을 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들여오는 네. 중개업을 했는데 네.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다가 그 석탄에도 손을 댔었고 네. 특이한 건 이 사람이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무슨 전과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2013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B 씨는 B 씨는 이제 동국대를 졸업한 걸로 아는데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은 포항에서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박을 그 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네. 그다음에 용선계약 체결하는 등의 운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B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씨는 하여튼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B 씨는 이제 그 운반을 도맡고 네. A가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전체적인 총괄, 예,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북한산 석탄 반입에 처음 손을 댄 시점이 2017년 2월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 기자가 그 검찰 공소장을 입수했죠.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딱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A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네. 대충 요약을 하면은 네. 피고인 A는 네.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인 홍콩 성현 투자 주식회사, 이거 다 주목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홍콩 성현 투자 주식회사와 네.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이 대북 제재 결의가 이제 있으니까는 네. 그 홍콩 성인이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을 통해서 반입하기가 어려워지자 네. 홍콩 성인을 도와서 북한산 광물을 일단 러시아를 통해서 네. 중간에 러시아를 통해서 네. 한국으로 들여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대충 이런 내용인데 이게 원산지 세탁이죠, 이런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A 씨가 염두에 뒀던 인물이 바로 김 씨, 러시아어가 능통하니까 네. 이 김 씨라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네.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원산지 증명서를 세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네. 업무를 담당을 했다는 게 네.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석탄 반입 일지를 보니까 2017년 4월 25일도 있고 네. 5월 27일, 8월 7일, 10월 2일, 10월 11일 이런데 네. 보통 북한 항구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오네요. 예, 이런 예. 방식이네, 그죠? 네. 북한 청진항에서 러시아 나우드강, 네. 포항, 네. 청진항, 블라디보스토크, 마산. 아, 이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문답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김 씨가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했습니까? 본인은 이제 2차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김 씨 측에서 이제
그 의심을 품는 게 이제 김 씨하고 A 씨는 이제 완전히 사이가 틀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이 네, 사건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김 씨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네. 김 씨 측에서는 애초부터 사업을 하게 된 이 사람을 경계를 했었다. 그 네. 이유가 네. 이 사람이 북한도 들락날락했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을 칭할 때 조선이라는 말을 칭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어떤 대북 관련성이 너무 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다고 네. 김 씨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갑자기 뚱뚱지처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전후 관계를 한번 전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대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네, 2018년 9월달에 네. 이 A 씨가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휴대폰에서 검찰이 압수를 한 내용물을 압수를 해갔는데 네. 거기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 문서로 보이는 게 등장을 합니다. 네. 뭐냐면은 4.27 남북 정상 네. 괄호 열고 개성공단 네. 배후 부지 활용 제한건이라고 네. 하는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피의자 A 씨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문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라고 물어보니까는 네.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저는 이 문건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여기 박경철 총경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이걸 누구죠? 그 물어봅니다. 사람은? 네. 이 사람이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네. 서광 자동차 그룹의 총경리인데 네. 이 서광 자동차도 북한 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지금 ABC라고 하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텐데 A는 서울 중동고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북한산 석탄 수입의 총괄 현재 주범으로 꼽히지만 검찰에 구속되지는 않은 인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조 기자가 얘기했다는 그 사람의 휴대폰을 이게 압수해서 보니까 예. 이상한 파일이 하나 나와서 보니까 그게 예. 남북 4.27 남북 정상 괄호열고 개성공단 배후부지 활용 제한건이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이름이 나왔다는 예,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박경철에 이어서 예. 이제 A 씨는 박경철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중국 사람이니까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그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 혹시 이 문건을 보내준 사람이 네.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네. 동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모 씨인데 네. 이 사람 혹시 친분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물어보니까는 네. 자기는 동향으로 알고 있다. 아. 정모라는 사람하고 자기는 친한데 네. 이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 그럼 전남 장흥이겠죠 아무래도. 전남 장흥이죠. 예. 네. 그 동향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커넥션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사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불구속이 된 상태고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김 씨는 네. 이 회사 김 씨가 운영하던 이 석탄 중개 회사는 지금 완전 폐업을 한 상태고 폐업을 했고. 폐업을 했고 이 김 씨가 살던 집도 네. 이 사람 미혼인데 미혼 여자인데 네. 집도 여자예요? 예, 여자입니다. 아, 예. 김 씨의 집도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상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이 A 씨는 현재 회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존속 등기로 네. 돼 있고 네. 심지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회사가 살아서 계속 활동을 살아서 한다는 얘기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네. 뭔가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A 씨하고 임종석 전 실장 사이에는 아까 그 정 씨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가 예.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같은 동양이니까 예. 전남 장흥. 네. 장흥 삼합으로 유명한 그 장흥.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조 기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네. 이 김 씨가 올해 초에 네. 국민 참여 재판을 재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예, 네. 사실 이게 여성으로서 네.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인데 네. 국민 참여 재판까지 한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억울하지 않고서는 이게 하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는 이제 이 여자의 주장은 그겁니다. 나는 이게 북한산 석탄인 줄 몰랐고 중간에서 네. 러시아에 중간에 선적할 수 있는 선적항 정도를 알아봐 준 건데 네. 나는 북한산인 줄 몰랐다. 네. 사실상 주도를 한 거는 A다라는 게 김 씨의 주장이고 네. A 씨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진 않고 네. 다만 김 씨가 북한산인 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네. 어불성설이다. 네. 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이게 A 씨와 김 씨 틀어진 계기는 북한산 선철 때문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선철과 물물 교환하기로 했던 코킹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요? 이게 상당히 또 복잡한 내용입니다. 네, 네. 이게 김 씨하고 A 씨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인데 네. 이 북한산 선철을 네. 이제
한국에 있는 코킹콜하고 이제 코킹콜이라는 거에 뭐냐면은 석탄의 일종인 건데 상당히 고급 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제철소나 이런 데서 코크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이 코킹콜은 기름이 섞여 있는 건데 네. 이 코킹콜을 쪄내면은 네. 아주 순도가 높은 코크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철소에서는 코크스를 이용을 해서 네. 선처를 재련 과정에서 이 코크스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이 코킹콜을 요구를 한 게 네. 자기네들의 어떤 재련 과정에 이걸 이용을 하려고 네. 홍콩 앞서 말했던 홍콩 성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A 씨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A 씨는 그거를 김 씨한테 코킹콜을 얻어달라. 그러면은 북한산 선처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대략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김 씨가 유일하게 북한산인 걸 알았다고 지금 인정을 한 거는 네. 이 선철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선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선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텅스텐? 그러니까 선철을 제가 지금 우리 예. 조 기자가 철광석. 얘기하는 동안에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 철광석이 용광로에서 예. 환원되어 만들어진 철인데 네. 약 4%의 탄소가 탄소가 함유되어 함유되어 있어 있네. 단단하고 부서지기도 쉽다. 강철의 원료로 쓰인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철을 녹이는 게 코크스다 이거죠? 코크스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선철을 녹여서 코크스를 만들어 갖고 이제 강철로 만드는. 네, 맞습니다. 그 그럼- 과정에서 이용되네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 선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게 뭐냐면은 코킹콜을 북한에 넘겨줘야 되는데 코킹콜에 다른 탄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PCI 탄이라고 하는 다른 탄이 넘어가는 바람에 네.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금속공업성이라는 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코킹콜을 줘야 되는데 네. PCI 이거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PCI 탄이라는 엉뚱한 게 넘어왔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엇갈린다 주장이. 네. 김 씨는 네. 그게 러시아항에서 선적하는 과정에서 네. 사고가 있었다. 네. 근데 A 씨는 아니다. 이거는 김 씨 쪽에서 아예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좀 저거 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거래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이 두 얘기가.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서로 양아치 뭐 막 쌍욕까지 하면서 싸우고 설전도 벌렸습니다. 네? 그래서 설전도 아, 벌렸습니다. 그래요? 전화상으로 원색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네. 그렇군요. 이거 참 특이한 사건이네요. 예.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까? 우리 조 기자가 이 복잡한 내용을 제일 잘 알지. 아직 이제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공소장에 의하면 세 명이 공범 관계인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적인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이 세 사람이 똑같이 구속이 돼 같은 혐의로 똑같이 구속이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공범과 종범의 관계로서. 네. 그런데 희한하게 세 명 중에 그 김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망했고. 예, 네. 남북 교류를 구속이 됐고 네. B 씨도 별건으로 구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운반에 관여했다고 네, 하는. 네, 네. 그런데 A 씨만 공소장에서도 이 석탄 반입을 주도했다고 하는 A 씨만 A 씨만 싹 빠졌다 얘기죠. 빠져 있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정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임종석 전 실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모종의 관계인데 예. 그 모종의 관계는 언제 밝혀질까요? 아마도- 정권이 바뀌어야 밝혀지나? 아마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재판 과정에서 그렇군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검찰은 혹시 뭐 저 임종석 실장한테 왜 당신이 이런데 그 뭐 이름이 등장합니까?라고 못 물어봤겠죠. 아마 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당시의 위세가 제일 당당한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아마도 그럴 것 아마도 같습니다. 못 물어봤을 텐데 네. 참으로 수상한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18년에 걸쳐서 북한산 석탄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43,000톤 가량이 유입됐는데 그 주범은 3명. 근데 그 중에 2명은 거의 회사가 망하거나 집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였는데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 A 씨인가? A 씨. 중심적인 중심을 역할을 했던 A 씨는 여전히 활기를 치고 다니고 기업도 제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김 씨라는 여성과 B 씨라는 그 선박업자는 네. 완전히 이제 망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니까 지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그 김 씨가 A 씨가 정 씨라는 동양의 그 사람을 통해서 전남장의 동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참 여러 번 어렵죠. 기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맥이 닿았다. 네. 그런데 그 관련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없다, 예. 이 수사가 조금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마 규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하나씩 나오겠죠. 그렇죠? 네. 야 진짜
임기가 2년을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하나씩 뭐가 나오네요. 예? 드루킹도 슬슬 없던 얘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북한산 석탄. 근데 이 북한산 석탄은 지금 뭐 이 사건하고는 별개지만 지금 그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 다 품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선철도 마찬가지고 네. 석탄 뭐 지금 정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전부 다 이제 품목인데 네. 이게 만약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북한산인 게 지금 사실상 규명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지금 이제 절차 가장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두려운 게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네. 그거를 안 맞으리라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네. 유엔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네. 이 북한산 석탄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기 전에 건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지금 이것도 그게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됐으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 대외협력법 위반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큰 형을 맞았을 겁니다. 이 네. 세 사람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은 복잡하다 그래서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그래서 반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여름까지 북한산 석탄이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왔는데 중국을 통해서 원산지 세탁을 거쳐고 러시아 쪽을 경유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다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 김 씨라는 여성은 러시아에서 노문학을 전공한 여자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를 맡았고 B 씨라는 사람은 그 배를 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몰거나 뭐 배를 빌리겠죠. 운반책이고 A라는 사람이 주범인데 김 씨라는 여성과 B 씨라는 운반업자는 완전히 망해서 지금 이 검찰에 구속되거나 뭐 이런 상태고 그런데 정작 전체 총괄 주범인 A 씨는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보니까 정모 씨라는 전남 장흥의 고향인 사람을 통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름이 그 자료에서 등장했다. 수사 기록에서 등장하는 수사 겁니다. 기록에서 등장했다는 얘기죠. 네. 항상 거대한 사건들은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나오죠. 네. 그럼 조 기자는 지금 이 사건은 언제쯤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사실 지금 오늘 5월 23일인데 오늘도 일단은 이거 관련한 사람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었고 네. 이 변호사도 제가 부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네. 이 변호사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변호사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A 씨를 네.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네.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네. 거듭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배우를 네.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조 기자가 얘기했듯이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결과가 돼서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그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했던 은행에 네. 대한 외환 거래가 중단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가 한 축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거의 IMF 수준으로. 그렇죠. 은행 하나가 날아간다는 거가 사실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느 정도 강도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 하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했으면 네. 그 사람들 다 그 은행을 다 제재받는 예. 거죠. 금융의 한 축이 막혀버리면 사람의 혈관이 한번 터지면 뭐 뇌졸중 같은 거 오듯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이 오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식으로 진행될지 정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기 시작합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그 뉴스의 시면에 숨겨진 새로운 시각 그리고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사실은 오늘 조 기자가 들고 온 이 기사의 양은 A4 용지로 19장짜리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10몇 분 남짓한 시간에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월간조선을 정기구독 가지고 보셔도 제가 자꾸 뭐 책장수 비슷하게 전락해 가는 것 같은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번 호만 구해서 따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갑식의 진짜 TV가 구독자 2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견조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방송의 존재를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